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법칙을 알고 따라야 한다. 자연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법칙에 적절히 순응하면 정확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잠재력을 힘있는 행동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이것을 이해한 사람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보상을 얻게 된다. 이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부자 연어. 모든 법칙에 성립하는 근거는 귀납적 추리 때문에 발견되었다. 귀납적 추리라는 것은 여러 개별 사례들을 서로 비교하여 그들 모두의 원인이 되는 공통 요인을 발견해내는 것을 말한다. 문명화된 국가들의 번영과 가치 있는 지식이 이 연구법으로 인해 이루어졌는데, 이로 인해 수명이 연장되고 고통을 덜어줬으며 강의 다리를 놓고 밤을 나처럼 밝게 비추게 되었다. 시야의 범위를 넓히고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거리를 단축시키며 사람들 간의 교제를 더 쉽게 하고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내려가거나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법칙의 발견은 인류의 진보에서 두드러진 신기원을 이루었다. 이제 사람들은 모든 결과에는 충분하고 확실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어떤 결과를 얻고 싶으면 반드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찾게 된 것이다. 최근 과학은 매우 광대한 발견을 이루었고 예상치 못한 능력과 엄청난 가능성을 밝혀냈다. 지난 세기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질적 진보가 있었다. 이제 현 세기에서는 정신력과 영적인 능력에 있어 가장 위대한 진보를 보게 될 것이다. 물질과학은 물질을 분자로, 분자를 원자로, 그리고 원자를 에너지로 분해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에너지를 정신으로 분해한다는 연설이 있었다. 에너지는 그 궁극적인 본질을 찾아가게 되면 우리가 정신 혹은 의지라 불리는 것들의 직접적인 작용을 보여준다고 보는 것 외에는 이해할 방법이 없다. 대기 중에서 우리는 열과 빛, 그리고 에너지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거친 것에서 미세한 것으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낮은 잠재력에서 높은 잠재력으로 넘어갈수록 모든 것이 더 정교해지고 영적인 것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 자연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보이지 않는 능력이다. 즉,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능력은 영적인 능력이다. 이 영적인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고의 과정을 통하는 것이다. 덧셈과 뺄셈은 영적인 거래이고, 추론은 영적인 프로세싱 과정이며, 아이디어는 영적인 개념이 된다. 질문은 영적인 서치라이트이자 논리가 되며, 논쟁과 철학은 영적인 기계와 같다. 생각이 특정한 신체 조직과 뇌의 일부, 신경이나 근육을 움직이게 한다. 생각이 몸을 움직인다는 말이다. 하여 인간의 신체 조직의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일정한 수의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실체는 육체적 몸이 아니다. 신체는 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나는 정신도 아니다. 정신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을 짜기 위해서 사용하는 또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나는 몸과 정신을 모두 지배하는 자이다. 몸과 정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나의 참된 속성을 깨닫게 될 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자신의 능력을 깨닫게 된다. 내가 생각하기에 라고 말할 때 나는 내 정신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명령하는 것이다. 나는 간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내 몸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참된 속성은 영적이고, 이러한 나로부터 자신의 참된 속성을 깨달은 자만이 진정한 능력을 얻게 된다. 정신력은 창조적인 능력이며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게 아니다. 자연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자연은 풀피 한 개 났던 곳에 두 장이 자라도록 돕는다. 우리의 내면에는 세계가 있다. 생각과 감정과 능력의 세계, 빛과 생명과 해결책의 아름다움의 세계가 존재한다. 이 세계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면의 세계는 마음에 의해 지배된다. 자신이 약한 이유는 오직 외부의 도움에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마음은 창의적이며 조건, 환경, 그리고 삶의 모든 경험은 우리의 습관적이거나 지배적인 정신태도의 결과이다. 모든 능력과 성취와 소유의 비밀은 우리의 사고방식에 달려있다. 우리가 실행하기 전에 존재해야 하고, 우리는 우리 존재의 범위 내에서만 실행할 수 있으며,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다. 우리는 잠재의식을 통해 내면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잠재의식을 통해 우리는 보편적 정신과 연결되어 있고, 우주의 무한한 건설적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 객관적인 마인드와
주관적 마인드가 의식적으로 협력하게 만듦으로써 유한한 것에서 무한한 것으로 조정할 수 있다. 우리의 미래는 전적으로 우리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다. 정신은 정적인 에너지이고 생각은 역동적인 에너지다. 그러므로 사고력은 정적인 마음을 역동적인 정신으로 전환함으로써 형성되는 진동력이다. 모든 생각이 원인이고 모든 조건이 결과이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조건만이 생기도록 원인이 되는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내부 세계는 공급의 셈이고 외부 세계는 시냇물로 나아가는 출구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외부적으로 보이는 결과에 작업함으로써 결과를 바꾸려 한다. 이것은 단지 고통의 형태만 바꿀 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 불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원인을 제거해야 하며 그 원인은 언제나 내부에 있다. 15분 정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편안하지만 똑바른 자세로 앉아보라. 생각이 마음대로 떠다니게 하되 완전한 평안 상태가 될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해보라. 이 과정을 일주일 정도 반복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게 해보라. 신체를 컨트롤하는 것이 모든 단계의 시작이다. 의식은 거대한 잠재의식 영역의 문직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떠한 암시를 진짜라고 받아들였을 경우 잠재의식은 즉시 이에 의지해서 광대한 활동 분야의 모든 부분에서 일하기 시작한다. 의식은 진실 혹은 오류를 알려줄 수 있다. 만약 도중에 오류라고 판단될 경우 존재 자체에 광범위한 위험을 불러오게 된다. 참인 암시에 오류를 집어넣는 마음을 컨트롤해야 함이 이 때문이다. 패닉 상태로 흥분해 있거나 몹시 화가 나 있거나 절제되지 않는 격정의 상태에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이때 잠재의식은 모든 두려움과 증오를 넘어서 자기 비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상황이 주는 부정적 힘에 속수무책이 된다. 그러므로 그릇된 오류의 잔상이 나에게 남아있지 않도록 흘려보내야 한다. 잘못된 인상으로부터 잠재의식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잠재의식은 논쟁하듯 따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질 수 없는 잠재의식은 느끼는 감정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오류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강력한 정반대의 인상을 자주 반복해서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은 생각하는 능력이다.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것과 의식적, 체계적, 그리고 건설적으로 생각을 이끌어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우리의 정신은 의식적이고 건설적으로 생각할 때 보편적 정신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것이 잠재의식에 연결되게 되고 강력한 힘인 보편적 정신의 창조력을 움직이게 한다. 이것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 부른다. 즉 정신은 창조력이 있으며 그 대상과 연결시키고 그것을 실제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정신이 성숙해지면 패배를 가져오는 세균이 모든 이기적인 생각에서 기생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 세균과도 같은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보편적 정신을 내 생각과 조화시킬 수 있다. 신체를 제어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생각을 제어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내가 원하는 종류의 생각만 남을 수 있도록 나머지 생각을 차단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훈련으로 안 되는 것은 없다. 내 안의 의지를 강화하고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을 일깨워주기 위해 가장 확실한 암시는 나는 내가 의지하는 대로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자기 암시를 반복할 때마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깨닫도록 해보라. 나의 참된 속성을 깨달아야 한다. 내 인생 목적과 목표가 건설적이며 그렇기에 우주의 창조 원칙과 원활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이러한 암시를 추가함으로써 나는 천하무적이 될 것이다. 내가 가질 수 있는 풍요는 풍요의 법칙을 인식하는 데서 온다. 내 마음이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의 유일한 창조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야 그 법칙이 주어진다.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적절한 행동을 기울이 이겨내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는 말이다. 사고는 행동 방식이며 빛이나 전기처럼 진동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진동은 생각의 느낌을 담아서 그 생각을 더 구체화해야 일어난다. 정신력을 키우는 방법은 체력을 키우는 방법과 동일하다. 모든 해답은 반복적인 훈련이다. 같은 생각에 느낌을 담아 반복해보면 이제는 그것이 정신적인 습관처럼 되어버린다. 어느 순간부터는 마침내 생각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되어버린다. 더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해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생각이 자동으로 긍정적으로 되어서 더는 내 생각에 의심이 없게 된다. 확신이 계속해서 차오르게 되고 이것이 현실이며 실제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시작만 하고 끝장 보지 않으려면 그냥 시작하지 마라. 결심만 하고 그것을 지킬 자신이 없다면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바에는 그냥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왜냐면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은 실패를 습관적으로 계속하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해야 한다. 무엇도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마음먹고 해야 한다. 내 안에 내가 결심했다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다. 주사위가 던져졌으니 더 논쟁할 필요도 없다. 지금부터라도 주저없이 자신의 진실된 생각에 따라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당당한 태도로 기적같은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제 당신은 사람들에게 운이 좋은 사람으로 통하게 될 것이다. 이 단순한 생각의 실천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과 처한 상황, 조건까지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나는 내가 의지하는 대로 될 수 있다. 나는 내가 의지하는 대로 될 수 있다. 나는 내가 의지하는 대로 된다. 나는 내가 의지하는 대로 된다. 그 5초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 마인드셋이 과연 옳은가? 시간이 갈수록 남들과의 격차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행복한 느낌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다. 그렇게 우리는 최고의 보상을 경험할 수 있다. 평소 관심이 있던 내용을 담은 영상이 눈에 딱 나타나서 동시성을 경험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알고리즘으로 인한 동시성이다. 내가 5초만 그 영상에 머물러도 그와 비슷한 영상을 끊임없이 추천해주는 것이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의 원리가 우리의 지금을 만들었다. 우리의 뇌는 내 관심사가 계속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도록 돕는다. 반복적으로 내가 무언가에 관심을 보이고 반응을 보일 때 그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 경험을 되풀이하게 된다. 하루에 단 5초만 반복적으로 비슷한 것을 보려 해도 내 뇌의 알고리즘이 바뀐다는 얘기다. 그 5초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사소한 관심과 생각들이 내 현실을 만들었다는 얘기다. 아직도 내 눈에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는가? 아직도 지금의 삶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았다고 거부하고 있는가? 부모다운 부모를 만났어야 했다고 생각하는가? 유명한 대학을 나와야 했다고, 그 뒷바라지를 할 사람이 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가? 결혼할 때는 부모가 전세라도 얻어줘야 보통이라고 생각하는가? 유학을 못해서 외국어를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래, 다 맞다. 그 생각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 생각은 그냥 생각이다. 현실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생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불만 섞인 생각은 불만스러운 현실을 계속해서 창조해낸다. 생각의 힘을 깨달으면 왜 빌 게이츠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 책임이다 라는 말을 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 한 문장은 지난 6천년간 많은 사상가와 철학자, 현자들이 동의한 말이다. 전 세계의 1%만이 알고 있는 부와 성공의 진리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내가 습관적으로 매일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다. 행복과 성공을 얻은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언제나 명확하고 밝게 그린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겪거나 겪고 있는 인생의 어두운 면보다 밝고 풍요로운 면을 보고자 했다. 상상할 수 없는 모진 학대와 성적 폭력, 벗어날 수 없는 마약 중독과 지독한 가난, 그 안에서 손톱만큼도 안 되는 긍정의 힘을 자신의 내면에서만큼은 더 크게 키워나가려 노력했다. 남들에게는 그들이 세상 불쌍한 사람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그들은 내면 속에서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돈에 늘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종착점을 목표한 돈의 숫자로 정한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가져오는지 알 것이다. 100억을 가졌던 자산가가 자산이 50억이 되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한다. 그러한 성공이 과연 완전한 성공일까? 완전한 성공은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사랑스럽고 즐거워서 에너지가 늘 솟아나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자유로우며 건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일 것이다. 함부로 종착지를 정하지 마라. 인생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패해도 성공해도 마침표는 없다. 그저 쉼표를 하나 더 찍었을 뿐이다. 아무리 환생을 여러 번 반복한다는 말이 참이어도 우리 몸으로는 딱 한 번뿐인 삶이다. 한 번 살다가는 인생에 후회를 얼마나 더 남기려 하는가. 인생이 긴 것처럼 보여도 한 해 한 해 갈수록 굉장히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실감할 것이다. 오랜 기간 인정받고 있는 성공학의 대가 얼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말했다. 오랜 세월에 걸친 독서와 연구를 통해 배운 것을 짧게 요약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만약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나는 이미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운이 좋다는 것은 어떻게 태어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행복한 성공은 그 성공에 붙어있는 성취감에서 온다. 이미 많은 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 성취감을 쉽게 느끼지 못한다. 성취감은 행복한 느낌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다. 우리의 마음은 삶의 조종장치다. 사람들 모두가 아주 많은 생각을 하지만 저마다 다르게 생각한다. 거기에 성공과 실패의 비밀이 들어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는 대로 그에 맞는 형을 선고받는다. 인간의 고유한 특징은 뇌에 있다. 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운명을 결정한다. 운명은 뇌의 사용법으로 결정된다는 얘기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유일한 특징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돼지나 말에게서도 똑같이 찾을 수 있다. 외과 의사에게 손상된 대동맥판을 돼지의 대동맥판으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나는 내 신체 부위가 동물 친구의 것과 교체 가능하다는 사실이 기뻤다. 딱 하나, 생각하는 능력만큼은 무엇과도 교체 불가능하다. 그것이 나를, 그리고 당신을 특별하게 만든다. 마음은 삶의 나침반이다. 한번 설정하면 다시 설정되기 전까지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 나침반 방향의 설정은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 성장과 증가, 풍요로운 삶은 자연의 기다. 우리가 삶이 가져다주는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은 고유한 본능이다. 그것은 완벽하게 자연스러우며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인류의 진화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다. 우리는 개인이 미래에 대해 구상하는 이미지를 통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지, 그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노력해서 얻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람은 기질과 성향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미래를 그린다. 당신이 그리는 미래가 무엇인지 말해주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다. 생각이 혼란스러우면 사는 것도 혼란스럽다. 마음으로 그리는 시각화는 전적으로 우리의 통제하에 있다. 자신의 삶과 똑같은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 방향을 따라 나가다 결국 그 어디에도 이해지 못하는 실수에 빠지면 안 된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 스스로가 그려야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면 당신은 그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시각화의 힘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된다. 유감스럽게도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과 일치하는 기계를 품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당신의 집은 잘 관리되어 있고 깨끗하다. 창문 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투명하게 반짝이고 있고 그 풍경을 눈에 담으며 정말 아름다워 라고 혼잣말을 한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질서정연한 아름다운 아침이다. 당신의 차는 시끄러운 소리 없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게 거리를 달린다. 당신이 사는 동네는 그들의 지식과 성취, 열망의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당신의 집안 풍경과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 그리고 주변은 당신을 반영한다. 당신의 사무실, 사랑스런 배우자, 그리고 아이들 또한 당신을 반영한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다. 당신과 관련된 모든 것이 자신 스스로를 반영하고 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실패도 성공도 그 비결은 똑같다. 주변인들을 보고 연구해보라. 그들의 얼굴을 보라.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생명체이고 가장 많은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일상이 자신의 생각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에 관심이나 있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한 적 있거나 앞으로 존재할 그 누구와도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정말로 그렇다. 그 누구도 나와 정확히 똑같은 조합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아무리 대대로 이어져내려온 부자라도 갑자기 부자가 된 시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부의 가속도가 붙으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아무런 발전도 없는 대다수와 보조 맞추기를 거부하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조상 중에 그런 분이 없다면 그 기회를 나에게 바톤 터치한 것은 아닐까? 왜 내가 대대손손 부자의 씨를 내릴 조상이 될 거라는 생각은 못하는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게 불만이면 내 자손이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고 고통만 받는다면 당신 다음에 누군가가 성공할지 모른다.
고통 없이 당신이 성공했다면 누군가가 당신 대신 고통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고통 없는 성공은 누구도 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그런 고통이 아니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려는 노력을 뜻한다. 왜 고통을 아프다라고 표현하는가? 성장에 따르는 고통은 아픈 상처가 아니라 노력의 증거이다. 오늘의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이 생각한 것의 총합이다.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고 있는가? 그렇다 라고 말한다면 다음 행선지는 어디인가? 만약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볼 셈인가? 어떤 생각을 할지는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 다시 한번 말한다. 생각은 자신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 영역이다. 그 말은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내 성장과 성취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본인이다. 만족스러운 과대평가 또한 본인이 끌어낼 수 있다. 상대가 내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를 보기 전에 내가 상대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보라.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내 가치보다는 앞으로의 내 가치를 보라. 당신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러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능력과 에너지를 최대한 발휘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기쁨을 알 수 있다. 오직 그렇게 우리는 최고의 보상을 경험할 수 있다.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위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보라.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많은 재미를 느끼게 될 것이다. 가끔 성공학을 말하는 사람들을 말만 뻔질하게 하면서 강의만 팔려드는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실제 스스로 해본 것은 쥐뿔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성공을 논하고 강의만 팔려한다는 것이다. 성공 마인드셋 관련 책이나 논문 등을 많이 보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말을 한다. 유명한 마인드셋 책 딱 한 권만 계속 반복 읽으면서 제대로 흡수해도 말은 어느 정도 잘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말하는 것과 같은가이다. 자신의 마인드도 바꾸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성공 강의로 부유해진 자신의 통장만 자랑한다. 성공의 척도를 통장에 쌓인 돈으로만 판단하고 증명한다. 누군가 자신의 강의를 비판하면 그 사람과 싸우려 든다. 그 마인드셋이 과연 옳은가? 그 사람이 과연 성공자가 맞는가? 반쪽짜리 마인드셋을 배우면 아무리 노력해도 반쪽짜리 성공만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유명 스님이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인생이 망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진짜 가난은 무언가에 치우친 삶이다. 진짜 성공은 균형 잡힌 삶이다. 대부분의 채널이 잘 나가게 되면 여기저기 출연한 경험이 있는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초대한다. 그러다가 온오프라인 강의를 열고 다른 사람과 비슷한 책을 쓰고 또 그것을 홍보하려고 여기저기 출연한다. 그러면 그의 가치는 뻥튀기가 되면서 그 사람의 말이라면 있는 돈 없는 돈을 털어들으려 하기 때문에 강의료는 점점 올라간다. 하나둘 직원들이 늘어가고 그렇게 기업화가 된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국룰이 된 것처럼 말이다. 사실 나도 가끔 저 채널에 출연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런 마음으로 막 영상을 만들다가 나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든다. 결국 아직도 남들의 삶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나는 다른 길을 가고 싶다고 해놓고는 이미 잘 나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려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나의 마인드셋은 더 강해진다. 마인드셋의 기본은 알아차림이기 때문이다. 싫다고 밀어내지도 좋다고 마냥 붙잡고 있지도 않는 그저 알아차림이다. 내 생각을 알아차릴 때 그때부터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수도 없이 조종당하고 그것에서 헤어나오려 발버둥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을 살 것인가? 남의 인생을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이 전부인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내 인생을 조종하는 것은 내 고귀한 생각이어야 하지 남의 생각이 돼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돈은 가난과 성공의 완벽한 잣대가 아니다. 진짜 가난은 무언가에 치우친 삶이다. 진짜 성공은 균형 잡힌 삶이다. 여러분들은 이미 평균 이상이다. 아직 잘 살지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마인드에서 남들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남들과의 격차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이미 남들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뒤처질까봐 전전긍긍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니 우리나라만 해도 스스로 더 잘 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성공이나 마인드셋 채널을 모두 보고 있지는 않다. 실제 마인드셋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20% 미만이라는 말이 있는데 체감상 10% 정도라고 생각한다.
내 주변 어느 누구도 유명 성공 채널명을 모르고 이미 우리에게 유명한 성공 마인드셋 유튜버를 아는 사람이 없다. 실제 내 채널도 모른다. 어차피 관심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가족에게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 지인들과 가족들 사이에서 마인드셋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 더해서 주변 환경과의 싸움도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알게 모르게 다른 이들과 점점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행복한 성공의 길을 밟고 있다. 돈만 많은 성공이 아닌 모든 것에 풍요로운 행복한 성공의 길에 올라서 있다. 벌써 30대, 벌써 40대, 벌써 하지 말고 드디어 30대, 드디어 40대, 드디어 50대가 되어보면 어떨까? 드디어라는 말에는 기대와 이루어냄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에게 드디어 오늘이 주어졌다. 드디어 맞은 오늘, 아직 눈에 확연히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진가를 발휘하게 될 날이 코앞에 왔다는 확신이 든다. 우리 생각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또렷하게 보일 것이다. 비천한 작은 생각들에 지면서 살지 말자. 우리 미래는 우리의 생각대로 된다. 우리 미래는 우리의 생각대로 된다.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존재는 영원하고 절대적이다. 온전하고 완전하며 완벽한 불가분의 존재이다. 시대를 초월하고 나이도 들지 않는다. 얼굴이나 형태, 형상도 없고 성질도 없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고요한 현존이 굳게 자리 잡고 있다. 우주의 에너지는 유일한 현존이자 힘이며 모든 것의 원인이자 물질이다. 이게 바로 인간의 실체인 것이다. 부자의 언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내 안에 이미 존재한다. 자기 안에 있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힘을 인식하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우리 주변에 있다. 다른 주파수로 구분될 뿐이다. 단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다. 부는 3차원의 삶에서 원하는 음식과 에너지, 활력, 옷, 창의적인 아이디어, 영감과 돈, 그리고 안락과 동의어로 여겨진다. 내면의 우주 에너지와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조화를 이루면 누구나 무궁무진한 보물창고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든 끌어다 쓸 수 있다. 우주 에너지는 내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에 생기와 활기를 불어넣고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무한자의 모든 권능은 내가 정신을 쏟는 중심점을 통해 흐르고 있다. 잠재의식에 계속해서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면 그것이 현실에 표출된다는 사실을 느껴보길 바란다. 잠재의식에 쉽게 각인될 수 있도록 부와 관련된 짧은 문구를 골라서 계속 되뇌다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 짧은 문구 하나가 나의 깊은 내면에 가라앉게 되면 잠재의식의 법칙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의 부로서 표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바라는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돈을 가져야만 한다. 돈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 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좋고도 아주 좋은 것이다. 돈 많은 사람을 비난하기 바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해보라.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배울 점을 배우도록 해보라. 그러면 나에게 자유와 풍요로움, 세련됨, 호화로움과 좋은 삶의 상징이 된 돈은 나에게 오게 되어 있다. 돈과 친해지려고 하면 언제나 원하는 만큼의 액수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내면의 의지는 언제나 내게 도움을 주려 한다는 사실을 되뇌야 한다. 내 안의 우주 의지는 언제나 도움을 주는 존재이다. 이상하게 좋은 느낌, 이상하게 불안한 느낌, 그 모든 것이 내면의 의지가 나에게 알려주는 신호인 것이다. 잠재의식을 통제하는 것은 현재의식이다. 현재의식의 말을 잠재의식이 잘 받아들인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진리이다. 작용과 반작용 법칙에 따라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에 반응하면서 삶의 주관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계속 알려준다. 자신이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알려달라고 잠재의식에 계속 질문을 해보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건이 조성되어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답과 해결책을 보여주게 되어 있다. 해답은 투시력이나 예감, 강렬한 느낌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직관력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더 빈번하게 영감과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오감과 외부 세계의 선전으로 인해 산만해져 있기 때문이다. 우주 에너지는 내 삶의 등불이자 내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려고 그저 바라보고 받아들이며 놓아보라. 힘을 빼고 내면의 나를 느끼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면의 에너지는 나의 현재의식에 말을 걸어올 것이다. 나의 내면 의지를 존중하면 저절로 모든 사람의 존재를 존중하게 된다. 우주 에너지라고 하는 우주의지, 내면 의지는 우리를 위해 일한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먼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 우주 의지는 몸속에 있는 수십억 개의 세포를 지배하는 힘과 동일한 힘이다. 그 무한한 힘은 나를 통해 힘을 발휘할 배출구를 찾고 있다. 우리의 몸은 피와 살로만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는 영적인 물질임을 깨달아야 한다. 내 안의 힘이 나를 통해 평온하게 흐르도록 하라. 두려움과 의심으로 그 흐름을 방해하거나 막지 마라. 성공하거나 막대한 부를 누리는 자들이 가진 내면의 힘과 내 것의 힘은 차이가 전혀 없다. 다만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나보다 먼저 알았을 뿐이다. 내 마음속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계속해서 연극해보라.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 모든 상황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상상을 계속해보라. 잠재의식에 그 장면들이 하나하나씩 굳어져 새겨질 때까지 수없이 반복해보라. 상상은 원하는 삶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필수적인 단계이다. 우주의 법칙이라 말하는 마음의 법칙은 단계를 밟아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에 이르도록 돕는다. 치유가 필요하다면 치유를 해줄 것이다. 불안감의 원인이 되는 내면에 잠재된 무언가 불순물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 줄 것이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저 바라봄으로써 그것은 치유에 이른다. 내면의 힘이 그것을 어루만지고 그저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며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치유한다. 무한한 치유력이 내 존재 전체를 가득 채우고 활력을 불어넣고 회복을 시켜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놓아보아라. 힘을 빼고 고요함을 유지하며 그 치유되는 과정을 상상해보라. 매 순간마다 치유에 감사하면 내 기도는 큰 기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인생의 장애물이라는 것은 없다. 그 또한 내 상상으로 존재를 만든 것이지 현실에 실제 존재하는 장애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도 없다. 내가 장애물이라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형체가 없음을 인지하라. 원한과 원망, 오래된 상처를 자꾸 현실에서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장애물을 만드는 씨앗이 될 것이다. 피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며 그저 그 또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라. 오랜 상처에서 나온 불안감은 더 이상 나를 방해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비전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 비전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바라보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 내가 평소 매일같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 꾸준히 집중하고 있는 내가 바라는 이상을 뜻한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깨달았을 때 우주 에너지는 나를 대신해서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해준다. 내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에게 알아서 끌어당겨준다. 삶의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의 원인은 내 안에 있다. 이 진리를 되뇌면 믿음과 기대가 잠재의식에 가라앉는다. 그것은 경험으로 나타나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게 된다. 죄책감과 열등감이라는 방해물의 정체를 찾아 그것에 사랑과 선의를 보내게 되면 마음속에서 평화와 화합이 일어난다. 믿음과 자신감 그리고 사랑과 선의로 마음을 채워가면 건강하고 행복하며 평화롭고 안정감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한 달 만에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도 가능하다. 내가 가졌으면 하는 것을 이미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보라. 자신의 생각과 상상이 현실로 하나둘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하나의 힘, 하나의 현존, 하나의 근본과 하나의 물질이 있다. 우주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면 새로운 능력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휘하며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나 자신은 고차원에서 에너지를 받고 있으며 내 안에 있는 힘을 사용해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힘인 우주 에너지가 나에게 불을 붙이고 불꽃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실제로 감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이자 힘을 방출한다. 그 힘을 더 크게 방출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으로 행동하며 우주 의지의 잠재력을 높여줘야 한다. 우주의 섭리에 대한 이름뿐인 믿음은 무의미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믿음이다. 깊은 믿음으로 우주의 섭리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주고 모든 면에서 번영할 것이라고 단호하고 명료하게 주장해야 한다. 그러한 마음가짐은 모든 일의 원인이 되어 경험으로 발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주 섭리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 내 운명은 달라진다. 우주 섭리에 대한 믿음은 곧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삶을 바꾸려면 삶에 대한 나의 반응을 바꿔야 한다. 내가 보는 대로 일은 그렇게 된다. 우주의 섭리를 보면 모든 것이 우주의 섭리가 되는 것이고 먼지를 보면 모든 것은 먼지가 돼버린다.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이든 우주의 섭리가 보여주는 표현의 일부임을 깨달아라. 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만나는 사람 모두가 우주의 화신이다.
사랑의 원으로 자신을 감싸고 뒤덮는 현존이 나를 보호한다는 것을 알면 그 어떤 것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내가 꿈꾸는 멋진 미래를 현실로 가져오는 열쇠는 내 안에 존재한다. 온종일 하는 생각이 나의 현실을 만들고 미래를 만든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 생각과 생각의 발현은 하나로 일치할 것이다. 시간은 4차원에서 3차원으로 느리게 움직인다. 내가 생각한 일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마음속에서 이미 일어난 사실이다. 소망과 아이디어, 그리고 내 생각은 마음의 다른 차원에서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손과 동일하게 실제로 존재한다. 내 생각과 반대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 담대하게 이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라. 내 영혼을 기쁨으로 채우지 않는 그 무엇도 받아들이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외쳐라. 우주의 힘을 통해 내가 바라는 성공은 이미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 안의 힘을 통해 내가 바라는 성공은 이미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외치며 믿음을 강화하다 보면 나의 내면의 힘이 나를 도와 현실을 바꾸게 된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고요한 현존이 굳게 자리 잡고 있다. 우주의 에너지는 유일한 현존이자 힘이며 모든 것의 원인이자 물질이다.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존재는 영원하고 절대적이다. 온전하고 완전하며 완벽한 불가분의 존재이다. 끌어당김의 작동 원리는 수많은 소원 중에서 어쩌다가 우연하게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상상이 현실로 된다는 말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더 소름 끼친다. 이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용하면 인생에서 어려울 게 없어진다. 끌어당김으로 유명한 시크릿 책은 어찌 보면 종교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주 법칙, 시크릿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밥 프록터 역시 그의 책 내용 곳곳에서 종교적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잠재의 식성공학이대가 조셉 머피 역시 목사 출신이다. 기독교 관련 책을 보면 신의 법칙과 우주 법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시크릿 책보다도 훨씬 더 깊은 성공 영감을 받을 수 있기도 하다. 대부분 내용이 끌어당김의 법칙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시크릿을 종교책이 아닌 성공학 책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 이 개념은 여러 종교와 철학, 과학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공학과 영성학, 그리고 과학으로 설명하는 자기계발서는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 예시의 내용만 조금씩 다를 뿐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지도 모른다. 사람이 하는 생각, 말, 상상, 그리고 행동이 바뀌면 현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끌어당김은 진짜 작동한다. 왜냐면 자기 자신이 그 증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끌어당김이란 말 자체를 싫어하기도 한다. 대충 알 것도 같지만 여전히 내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영성계의 현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은 비슷한 말을 자주 한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모든 해답이 내 안에 있다. 이러한 말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실생활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란 쉽지 않다. 보이는 외부적 세계에 쉽게 현혹되기 때문이다. 우주는 보이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돈, 집, 옷, 차 등과 같은 물질이다. 육체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임으로 물질 세계이다.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의식과 감정, 사고와 같은 정신 세계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에 모든 철학과 과학, 영성과 성공학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알면 놀랄 것이다. 흔히 우리는 약간 정신세계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저 세상 사람이다. 저 사람은 4차원이다. 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들이 깨달음을 더 빨리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 세상에서 물질만 보고 느끼며 사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정신을 보고 느껴야 끌어당김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끌어당김의 작동 원리는 수많은 소원 중에서 어쩌다가 우연하게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바라는 소원들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단지 시간차만 겪을 뿐이다. 파동이 입자가 된다. 즉, 보이지 않던 파동의 에너지가 입자라는 물질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상상이 현실로 된다는 말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거나 상상했던 어떠한 일이나 물질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내가 10만 원을 원했다고 해서
내 손에 10만 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가. 끌어당김을 마치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런 일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끌어당김. 그러니까 시크릿에서 구하면 받게 된다는 의미는 받을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다.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내가 10만 원이 꼭 필요해서 가진 느낌을 열심히 유발하면서 끌어당겼다고 치자. 그랬을 때 내 손에 갑자기 10만 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10만 원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내가 놓여지게 되는 것이다. 그게 예상에 없던 프로젝트 준비로 인한 야근 수당으로 올 수도 있고, 갑자기 친구가 주말 알바를 뛸 생각 없냐고 전화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경험으로 설명해보자면 나는 대학교 시절 알바를 하다가 몸이 아파서 쉰 적이 있었다. 가정 형편 때문에 용돈을 벌어서 써야 했던 내가 알바를 하지 못하게 되자 돈이 정말 하나도 없는 상황에 닥친 것이다. 부모님한테 사정이라도 말해봐야 할 텐데 부모님 집에 갈 차비조차 없었다. 딱 차비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수중에 500원밖에 없었다. 밥도 못 먹고 진짜 미칠 노릇이었다. 너무 돈 걱정에 집중하다 보니 머리까지 아파왔다. 이러다간 진짜 병원 신세 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마음을 좀 달랠 겸 근처에 산책을 가기로 했다. 산책을 하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 평소보다 더 멀리 가게 되었는데, 가다 보니 작은 시골이 나왔고 논이 보였다. 논을 보니 집 생각이 더 간절해져서 옛 추억도 생각할 겸 논두렁을 걷기로 했다. 논두렁을 걷다 보니 고향에 온 느낌이 나서 아픈 것도 잊고 콧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 아무도 없는 논두렁 밑쪽 하천에 5,000원이 떨어져 있는 것이다. 차비가 4,500원이었기 때문에 집에 가기에 충분했다. 어쩌면 논에서 일하시던 분이 떨어뜨려 날라왔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때 소름 돋는 느낌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 2만 원을 내야 되었는데 부모님이 당장 돈 없다고 일단 마련해본다고 하셨던 적이 있다. 처음엔 돈 없는 집안이 싫다고 짜증내다가 뭐 내가 못 사는데 어쩔 수 없잖아 하고 받아들였다. 그리고는 선생님께 다음 주에 낸다고 말하며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3일 후 학교에서 착한 어린이상을 받게 되었고 5만 원을 상금으로 받게 되어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그 상을 받게 된 상황이 더 소름 끼친다. 주말에 찻길 옆에 있는 돌밭에서 부모님을 도와 돌을 골라내며 무언가를 심고 있었다. 그때 어떤 차가 고장이 나면서 섰고 그 때문에 다른 뒷차들도 잠깐 동안 서게 되었다. 차들 중 버스도 있었는데 그 버스 안에 내 담임 선생님이 타고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이 놀라서 버스 창문을 열고 내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드셨다. 그리고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부모님을 돕는 착한 어린이라며 상과 상금을 주신 것이다. 거짓말 같지만 진짜 실화다. 내가 받게 되는 상황은 정말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주어졌다. 이와 비슷한 경험은 수도 없이 많았다. 힘들 때 마음에서 느끼는 그 감정 그대로 다 표출했을 때는 여지없이 좋지 않은 일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리고 감정 정화를 시키려고 시도했을 때는 새로운 상황으로 나도 모르게 전환되었고, 그 새로운 상황은 내가 정말 시급했던 것을 얻게 해주었다. 오히려 미친 듯이 힘들게 그 상황에 매달리고 불평을 늘어놓았을 때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달래고 기분 전환을 해보려고 했을 때 새로운 상황에 내가 놓이게 된다. 그 새로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내가 원하던 것을 가져다주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길이 낯설다며 되돌아갈 수도 있고, 그 길을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 볼 수도 있다. 과정을 요약하자면 물질을 바라는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감정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불안한 마음을 최대한 편안하게 유지하려 하는 것이다. 현 상태를 거부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진다. 그리고는 콧노래가 나올 만큼의 즐거운 감정을 이끌어낸다. 그러한 편안하고 좋은 감정은 고주파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진동세기는 강해진다. 진동세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상황 전환은 빨라진다. 새로운 상황에 놓인 것을 아주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현재 상황 받아들임, 상태 놓아보기, 편안한 마음, 원하지 않는 게 아닌 원하는 것만 상상하기, 평소와 다른 행동, 상황 전환, 새로운 상황 즐김, 결과적으로 새로운 상황에서 내 선택에 따라 물질을 얻을 수 있게 됨. 이 과정 그대로가 법칙이다. 참고로 무언가를 원해서 기도를 할 때 뭐뭐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보다는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좋다. 돈 벌게 해주세요 보다는 돈을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세요 보다는 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말에는 말 자체에 좋은 감정이 이미 심어져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든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것에 편안하고 좋은 감정을 씌워보라. 그 좋은 감정은 나에게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해줄 것이다. 그 상황을 즐기다 보면 물질은 이미 나에게 있을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성공을 놓쳤는지 알면 아마 충격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부자의 언어.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랍고 무한한 자원이 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지닌 무한한 자원을 활용해서 노력한다면 엄청난 성취를 이루게 된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인생을 역전시킨 부와 성공의 비밀. 밥 프록터 부의 시크릿. 아침이 밝았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났다. 침대 발치에 금박지로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놓여있다. 상자에는 당신의 이름이 적혀있다. 당신은 벌떡 일어나 그 상자를 집어 포장을 뜯는다. 그 안에는 앞으로 인생에서 펼쳐질 성공이 들어있다. 어떤 친절한 인도자가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 선물을 주고 갔다. 성공은 이제 당신 것이 되었다. 당신이 받은 선물은 어떻게 생겼는가? 크기는 얼마만한가? 다른 사람에게 그 선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성공이란 선물을 받은 기분이 어떤가? 남은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 흥분되는가? 엉뚱한 상상이나 하고 있다고 웃고 넘길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것은 환상이 아니다. 당신이 앞으로 인생에서 펼쳐질 성공을 선물 받은 것은 진실이다. 당신은 이제 성공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성공을 누리지도 사랑하는 사람과 성공을 나누지도 못할 것이다. 고개를 돌려 눈에 들어오는 사물의 주의를 돌려보라. 영상에 주의를 쏟던 한순간에도 다른 사물로 내 시선을 옮기는 게 정말 쉽다. 전혀 노력이 들지 않는다. 이와 같은 양의 노력으로 당신은 실패에서 성공으로, 결핍과 한계의 감정에서 모든 영역에서 느끼는 풍요로움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다. 성공은 당신이 선택하는 방향이다. 당신이 돈이 얼마가 있든, 몇 살이든, 어디서 살든, 누구든,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상관없다. 성공은 당신이 가기로 선택하는 삶의 방향이다. 그렇다. 성공은 당신의 선택사항이다. 성공이 이렇게 간단하다면 어째서 성공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인가? 결정만 하면 성공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당신의 뒤뜰에 금괴가 수천 톤이나 묻혀 있는데 당신이 모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유일한 진짜 문제는 바로 무지다. 알지 못함이 문제다. 진정한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필사적으로 평생을 노력하며 살아간다. 이처럼 평범한 사람은 성공은 이루기 어렵다는 압도적인 증거에 속아 넘어가고 만다. 운이 좋거나 똑똑한 사람만이 성공한다고 성공은 남의 이야기라고 믿으며 살아간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너무 분주하게 살아간다. 나는 33년 동안 날마다 성공을 분석했다. 성공과 실패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났고 돈도 수백만 달러씩 관련되어 있었다. 성공과 실패 모두 개인적으로 배움을 안겨준 놀라운 경험들이었다. 성공은 가치 있는 이상의 점진적 실현이다. 점진적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자. 이 말은 하루 이틀 열정을 쏟아보며 열심히 살다가 누군가 나타나 태엽을 다시 감아줄 때까지 일주일간 게으름을 부린다는 의미가 아니다. 점진적이라는 의미는 중대성과 강도가 갈수록 커짐이라는 뜻이다. 자신이 성공을 선물받은 존재라는 인식이 갈수록 높아짐을 가리킨다. 가치 있는 이상. 여기서 이상을 생각해보자. 우리의 지적 자아와 감정적 자아, 신체적 자아를 사로잡는 아이디어라는 뜻이다. 가치 있는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 부분을 오해하면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도약하지 못한 채 목적 없이 방황하며 자신이 목표한 산정상에 결코 오르지 못하고 자주 좌절한다. 쉽게 분노하고 자신과 자신의 성과에 비참한 실망감을 수시로 느낀다. 하지만 당신은 지구상에서 가장 탁월한 창조물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가질 자격이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사람은 100명 중 한두 명에 불과하다. 그 말은 100명 중 겨우 2명만 성공의 기회를 잡고 있다는 뜻이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의식적으로 떠오를 때마다
의도적으로 그것을 밀어낸다. 자신의 진정한 자아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웃음거리가 될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것들이 의식에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얻지 못할 이유를 생각하기 시작한다. 사고가 잘못된 방향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있고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뿐이고 적절한 정보와 지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길을 잃고 헤맨다. 대개 사람들은 자동차, 돈, 건물 같은 것을 목표로 부른다. 우리가 크게 힘들이지 않고 여러 대의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면 차를 사겠다는 아이디어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집이 500채가 있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 집들이 가치 있는 이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성공한 사람은 원대하고 강력한 이상을 꿈꾼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실망시켜나 배신해도 낙담하지 마라. 계속 전진해라.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계속 전진하다 보면 더욱 강력한 형태의 도움을 얻게 된다. 자연이 당신을 도울 자리를 만들고 있다. 인간의 존재의 핵심은 영적인 면이다. 신의 본질이 당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의 지능을 갖추고 육체를 지닌 채 살아간다. 영은 질서있고 완벽하게 움직인다. 우리는 흔히 이 법칙을 우주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영은 당신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당신은 신의 도구이다. 당신이 영과 조화를 이루며 일할 때 무한한 공급원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당신은 신의 도구이므로 유일한 한계는 당신 스스로 만든 한계뿐이다. 진실로 당신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인류는 호사스럽고 편하게 살기 위해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소원을 품었고 자동차를 만들어냈다. 하늘을 여행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소원을 품고 비행기를 만들었다. 그러한 방식으로 TV와 전화기도 만들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인식해라.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큰 소리로 외쳐라. 이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거라고. 당신은 원대한 꿈을 위한 그림이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떠오를 것이다. 이 진리를 꼭 알아야 한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게 있다면 그 일을 해내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조차 없을 것이다. 당신이 머릿속으로 그것을 잡을 수 있다면 실제 손으로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그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포기하겠는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환상에서 시작되었다. 환상의 나래를 펼쳐라. 더없이 행복한 이미지를 떠올려라. 그런 다음 한 이미지를 내 정신에 고정시켜라. 그리고 그 이미지를 생각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라. 그래, 바로 이거야.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이 일은 나에게 가치가 있어. 난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뜨겠지. 내 삶을 이 일에 바칠 거야. 그래, 정말로 그렇게 하고 말 거야. 친구나 친척, 지인들이 당신을 비웃는다면 그들을 멀리하라. 누구 때문이라도 좌절하지 마라. 친구인 척하지만 변덕스럽게 굴거나 당신에게 한심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인간들 때문에 나의 위대한 꿈을 좌절시키지 마라. 당신은 지금에서 더 나아질 필요까지 없다. 당신은 이미 훌륭하다. 신은 절대로 불량품을 만들지 않았다. 원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시연하면 자신의 무한한 본성에 대한 인식 또한 갈수록 커진다. 당신의 소원은 원대하고 훌륭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원해야 한다. 다른 누군가의 소원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소원을 부추기는가? 다 필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원하느냐이다. 성공적인 삶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점진적으로 가치 있는 이상을 시연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성공하려면 모진 저항을 견뎌내야 한다. 사람이든 이상이든 제도든 모진 저항을 견디고 나서야 비로소 위대해진다. 평범한 사람은 이 성취의 법칙을 모른다. 우리가 달라지겠다고 마음먹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반대한다.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도약의 시작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저항부터 물리치는 것이다. 당연히 어려운 일이다. 용기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들이 입게 될 상처는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지 못해 당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하면 삶의 열정을 잃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장은 멈추고 자존감은 낮아진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치르고 있는지 이해하라. 그리고 당신이 역사를 만드는 일에 한몫하고 있음을 기뻐하라. 오늘 당신이 한 노력이 미래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유와 희망을 준다. 당신의 결정과 전념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반대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저항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이 삶의 법칙이다. 저항은 당신이 하는 일이 위대하다는 증거다. 이제 침대발치로 돌아가 상상 속 선물 상자를 열어보라. 그리고 결정하라. 신이 준 선물을 받아들여라. 앞으로 인생의 성공은 당신 것이 된다. 성공은 가치 있는 이상의 점진적 실현이다. 우리 함께 산에 오르자. 요즘 세상에는 귀부인이나 백작, 왕과 왕자는 없지만 우리가 인정하고 싶든 말든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여전히 계급이 존재한다. 이 계급은 인위적인 계층에 의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 이 사회의 계급은 첫째는 말과 교육에 의해 정해졌으며 두 번째는 돈에 의해,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많은 돈에 의해 결정된다. 그 사람이 입을 열고 말할 때 그의 계급이 드러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스피치가 있고 교육을 받은 스피치가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따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 스피치의 차이를 미묘하게 느낌으로 알 수 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스피치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리 멋지게 차려입고 비싼 차를 몰더라도 그 차에서 내려서 도어맨 어디 있어? 라고 말한다면 이 짧은 한마디만으로도 통찰력 있는 사람은 그를 꿰뚫어 볼 것이다. 이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수십 년간 유명 고급 호텔에서 도어맨을 했던 분이 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다. 고객들이 끌고 오는 차로는 실제 부자를 가려낼 수 없지만 문을 열고 내릴 때부터는 바로 부자와 부자인 척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진 것을 넘어 실제 능력과 지위, 인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부자인 척하는 사람은 도어맨을 거의 자신의 하인 취급한다. 도어맨이 나이가 많든 적든 모두 반말이다. 차 키와 가방을 거의 던져서 건넨다. 도어맨의 눈은 쳐다도 보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고 들어가 버린다. 하지만 반대로 진짜 능력을 갖춘 부자는 대부분이 존댓말을 했다. 겨울이면 추운데 고생한다고 눈을 맞추며 인사를 건네준다. 차 키는 조심스레 손에 올려주었으며 자신이 들을 수 있는 가방은 본인이 들고 들어갔다. 어떤 대기업의 회장은 그 도어맨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할 정도였다. 나이가 지긋해진 도어맨은 그 회장을 이렇게 표현했다. 괜히 부자가 되신 분이 아니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어린 직원은 물론 모든 사람들의 눈을 보고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척만 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품위를 갖추고 계셨습니다. 구치와 마찬가지로 저급한 언어를 가진 사람은 보통 자신의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한다. 마치 세상에서 아무도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는 크고 즐거운 세상이 있다. 그는 그런 세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수준 낮은 언어는 그곳에서 숨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진짜 부자들은 가짜 부자보다 훨씬 바쁜 스케줄이 있지만 틈나는 대로 책이나 경제신문을 읽는다. 거기서 나오는 고급 단어가 그들의 사용 언어가 되기도 한다. 트인 입이라고 함부로 놀리지 마라 라는 말이 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기가 힘들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라는 말이다. 내가 하는 말은 곧 나의 인격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말하기와 쓰기를 배운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다시 배워야 할 사람은 성인들이다. 옛말 그대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이 갚아지기 때문이다. 사람들과의 사이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것은 모두 말 때문이다. 주둥이로 흥한 자, 주둥이로 망할지어다 라는 말도 있다. 모든 인간관계는 입을 통해 마음으로 전해져 맺어지는 것이다. 마음이 동하면 상대는 스스로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좋게 마음에 저장해준다. 그런 사람이 늘어나면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도 부자가 될 것이다. 모든 마케팅의 기본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함이니까. 당신이 되고 싶은 것이 졸부가 아닌 진짜 부자라면 이 말을 명심하자. 만약 아이들의 부모라면 더욱 중요하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보통 부모가 자주 썼던 말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무지함에서 비롯된 말과 행동은 다른 세대로 전해진다. 정말 귀품 있게 차려입은 신사라고 하더라도 그의 말이 저품이면 그 사람의 모든 이미지는 저품질이 된다. 외적인 면은 돈으로 어떻게든 커버를 했겠지만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내적인 품위는 갖추지 못한 것이다. 내적 부는 돈으로 살 수가 없다. 오직 자신의 관심에 의한 노력이 들어가야 생기는 부이다. 그렇다고 말만 귀티가 나면 부자가 될까? 어떤 사람이 글쓰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녀가 사실은 글쓰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진지하게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이라면 수십 권의 책을 읽고 그 안에서 마음이 동하거나 끌리는 문구나 단어를 필사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꿈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돈이 생길 때마다 책을 사서 읽고 글쓰기 연습을 통해서 기술을 연마하는 것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면 그 꿈은 그냥 꿈에서 끝난다. 어떤 사람은 피아니스트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처럼 연주할 수만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하겠어요. 그러자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한다. 20년 동안 하루에 7시간씩 연습하는 것을 하려고 하시지는 않겠지요. 당신의 지금 세계는 당신에 대한 진실을 말해준다. 당신이 배운 것과 얼마나 봉사했는지를 드러낸다. 당신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리지 않는다. 라는 옛말이 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 잔말 말고 그냥 행동하라. 말뿐인 것은 늘 위험이 따른다. 무엇을 할 건지 잔뜩 말만 늘어놓는 것은 시끄러운 증기차와도 같다. 실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시끄러운 소리는 잦아든다. 옛말에 행동은 말보다 소리가 크다. 라는 말도 있다. 인도를 여행하던 커플이 호텔 근처 다리 옆에 앉아있는 유쾌하게 보이는 젊은 인도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매일 똑같은 곳에 앉아 있었다. 호기심이 생겨 그 청년에게 커플이 다가가 왜 매일 하루 종일 다리 옆에 앉아만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나는 환생을 믿습니다. 나는 내가 수많은 전생을 살았다고 믿고 이번 생 이후에도 많은 생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은 그냥 앉아 있으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는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따르고 있었다. 당신도 다음 생을 기다리며 이번 생을 똑같은 하루 속에 멍하니 버리고 있는가? 아무리 환생이 존재한다고 해도 지금 당신의 삶은 딱 한 번뿐인 삶이다. 이번 생이 나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자꾸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다음 생으로 미루지 마라. 전생을 기억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전생에서도 그와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현생으로 자신이 할 일을 미뤘다는 생각은 안 해보았는가?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내 영혼은 똑같은 삶의 굴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지금 힘든 이유가 전생의 잘못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말이 맞을 것이다. 당신은 전생에서도 지금과 똑같은 고비를 맞이했었고 끝내는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렸다. 죽응하고 그대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 지금 이 고비를 넘기지 않으면 그 똑같은 고비는 수도 없이 반복해서 몸이 바뀐 당신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 고비를 넘길 때까지 무한반복될 것이다. 지금 미치게 힘들어도 이겨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능력에 비해 너무 커다란 목표를 선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해낸 일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성취를 의심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인 듯하다. 너무 익숙해서인지 자신의 존재를 너무도 당연하게 여긴다.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고 있지만 누군가 찬물을 끼얹는다 생각이 들면 자신의 목표까지 그냥 삭제해버리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쉽게 흔들린다면 과연 내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는 자신의 타고난 능력 이상의 목표를 진지하게 선택하지 않는다. 남들이 알아줄 만큼의 목표를 지향한다. 그래서 남들이 내 기대보다 알아주지 않으면 그 목표를 무참히 삭제해버리는 것이다. 내가 행동하는 이유가, 내가 이롭게 생각하는 이유가 고작 그 사람 때문인가? 그런 작은 존재로 머물다 가길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인가? 당신의 말과 생각부터 부자가 되어야 한다. 당신의 말과 생각이 저급에서 벗어나질 못하면 행동은 작게 되기 마련이다. 결국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겠지만 늘 불만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돈이 아니라 내 말로써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내야 하고 나를 위한 목표를 지향함으로써 큰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 좋은 영상이나 책을 본다면 그 중에 단 한 문장이라도 필사해보라. 그리고 입으로 따라해보라.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 말을 진심으로 전달해보라. 당신이 가진 잠재력은 반드시 현생에서 써먹어야 한다. 지금 목표를 끝내야 더 큰 목표가 생긴다. 당신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다. 도약을 멈춰서는 안 된다. 다른 데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찾으려 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삶이 있다면 그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다. 좋다는 느낌이 들면 좋은 것이 온다. 내가 웃으면 웃을 일이 더 온다. 내가 힘을 내면 힘이 되는 일이 온다. 내가 도와주면 나를 돕는 이가 온다. 오늘 안 하면 내일도 안 한다. 내일 안 하면 모레도 안 한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부터 시도해보라. 숙명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든지 내가 바꿀 수 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무엇을 선택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냥 해라. 억지로 애쓰며 노력하지 마라. 남들이 볼 때는 노력이지만
내가 볼 때는 당연한 거다. 당연히 내가 할 일이다 생각하고 기쁘게 행동하면 그 일이 나를 당연하게 기쁘게 해준다.